안녕하세요, 갈치농자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오늘은 무화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 없이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무화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무화과 열매를 반으로 잘라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의 꽃인데요. 사람들은 무화과가 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꽃을 먹는 그런 참 신기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무화과를 집에 못 심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무화과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린다. 그 어르신들 말씀대로면 시집을 안 갔는데 처녀가 애를 벤다, 뭐 이런 식 논리더라고요. 뭐 웃고 넘기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무화과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익었을 때 생과를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좀 오래 드시고 싶다면 잼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간단하게 무화과의 효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무화과는 첫째 단백질 분해 효소가 뛰어나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뛰어나다는 소리는 소화가 잘 된다는 소리고요. 파인애플 아시죠? 고기를 먹었을 때 파인애플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듯이 고기 먹고 무화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게 무화과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 물질도 많아서 노화 예방이랑 혹은 성인병 예방, 거기에도 좋고요. 네 번째는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요, 깨끗해져요. 그런 대체적인 네 가지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대표하는 효과는 그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화과는 삽목에서 키우는 데 가장 쉬운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분에 요것도 요 가지를 잘라서 푹 꼽아 놨더니 살아난 겁니다. 일단은 가지치기를 10월 말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뭇잎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 요 한 뼘 크기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삽수를 준비하시고요, 신문에 쌉니다. 신문에 싸고 비닐봉지나 팩에 밀봉되게 꽉 묶습니다. 그거를 냉장실 3도에서 5도 정도 하는 냉장실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 3월 말쯤에 그걸 꺼내서 상토에 꼽으면 90% 이상이 산답니다. 저 역시 요 나무와 요쪽이 작은 나무들 보이시죠? 이걸 삽수를 준비해서 한 50개를 작년에 50개를 했고요. 그걸 잠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쭉 보이시죠? 여기 작년에 삽수를 채취해서 올해 삽목을 한 것들입니다. 여기 비닐하우스에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제가 작년에 삽수를 채취해서 올 3월 말에 삽목을 해서 이렇게 큰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무화과가 열렸죠. 무화과는 그해 당해 새순에서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삽목을 하면 그 해에 바로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게 조금 메리트가 느끼죠. 바로 삽목해서 그해 바로 수확한다. 대체적으로 과실나무는 4년
3년에서 4년 이상이 되었을 때 과실을 맺는데, 무화과는 그에 삽목하고 그에 바로 열매가 열리죠. 참 신기한 나무기도 합니다. 그 무화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재래종과 계량종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계량종입니다. 이름은 승정도후인이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식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이유가 있겠죠. 그 승정도후인의 특징을 보시면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승정도후인의 특징은 조생종으로서 빨리 수확하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수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빠르면 7월 중순에서 늦어도 서리가 내리기 전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수확이 합니다. 가지치기는 모든 과수가 그렇듯이 가지치기는 합니다. 무화과 역시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참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삽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지나고 열매를 수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 농가에서는 여기를 잘라 버립니다. 한 뼘 정도 놔두고 여기를 잘라 버립니다. 이거를 강전정이라고 하는데, 강전정을 하고 나서 놔두면 내년 봄에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요 과지를 받아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주의자라서 그렇게 강전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1년 동안 크고 그 모양, 나무의 수세나 모양에 따라서 저는 전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문 농가보다는 수확량이 작습니다. 하지만은 집에서 드실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보기 싫게 굳이 강전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강전정을 하는 게 맞아요. 수확량이 훨씬 많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강전정을 하지 않고 나무가 알아서 크면서 그 수세에 맞게, 모양에 맞게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집에서 먹을 만한 양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전정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무가 꼬라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도 나무도 어느 정도는 커야지 보기도 좋고, 그런데 강전정을 해버리면 진짜 농장이 삭막해 보여요.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밑둥만 보여요. 저는 그게 싫어서 강전정을 안 한답니다. 무화과는 종묘사나 이런 데 가면 요만한 것들이 2만원씩 3만원씩 해요.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워보다 보니까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딱히 해주는 건 없어요. 솔직히 삽목하는 게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2, 3만원씩 받는 것도 뭐 업자들이야 뭐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나무를 사서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예요. 왜?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삽목이.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집에 한두 그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가을이나 봄에 가지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버려진 가지를 가져오셔 갖고 삽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90%는 살아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그래서 저는 종묘사에 굳이 비싼 돈 사는 거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화과는 당도가 굉장히 높는데 대체적으로 한 17에서 한 21, 그 사이에 브릭스가 나오거든요.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애기들을 먹일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무화과를 이렇게, 잠시만요. 무화과를 따면 잎이나 열매를 땄을 때 여기 보이시면 하얀 즙이 나오죠. 안 보이네요. 하얀 즙이 나오죠. 이렇게 우유빛깔의 하얀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을 애기들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나 애기들 먹일 때 이런 즙이 나오면 닦고 애기들 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알레르기가 조금 심한 사람들은 피부가 빨갛게 되고요. 무화과는 이렇게 알레르기만 피해 주시면 괜찮은 작물이에요.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무화과를 몇 포기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세 그루 해도 이렇게 한 가지에 보통 15개에서 20개가 열려요. 가지 잎마다 다 열리거든요. 이렇게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열리니까 수확량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농장을 하시는 분이나 텃밭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두세 그루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화과는 특별하게 병충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고 맛있고 맛있는 게 양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는 무화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무화과를 한번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